안녕하세요. 플래닛의 강승일입니다. 벌써 금요일 라이브 스트리밍이 세 번째이고요. 저희가 오늘 태블로 기초교육은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 또는 크로스탭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탭은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표시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목별 숫자 값을 표시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실습하는 곳 옆에 보시면 실습에 대해서 순서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를 해서 나중에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고객 세그먼트, 제품 대분류, 제품 중분류 기준으로 매출값을 표현한 다음에 저희가 토탈, 즉 총계를 한번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도 같이 변경을 하고 첫 번째 크로스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 원본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1번부터 3번까지 실습은 첫 번째에 있는 슈퍼스토어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테이블은 두 번째에 있는 슈퍼스토어 데이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크에 보시면 현재 기본적으로 세팅은 텍스트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여기 텍스트 마크에 넣어주시면 이 데이터 원본 안에 있는 매출의 합계값 기준으로 텍스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원에 보시면 고객 세그먼트가 있고요. 고객 세그먼트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테이블 형태로 매출의 합계값이 표현이 됩니다. 자, 저희가 툴바에 있는 여기 시트 지우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24개의 내장되어 있는 차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가 선택 또는 설정하는 필드에 따라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차트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면 이 고객 세그먼트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트가 텍스트 테이블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서 컨트롤 키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선택을 하시면 이 두 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트들이 활성화됩니다. 지금처럼 세 번째 줄 첫 번째에 있는 이 막대 차트에는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권장 또는 recommended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태블로에서는 이 막대 차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지금과 같이 막대 차트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크로스탭,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텍스트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테이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저희가 툴바에 있는 시트 지우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거냐면 저희가 차원에 있는 필드들을 먼저 가지고 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와 같은 문자열은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이 행 선반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 다시 한번 밖으로 한번 빼볼게요. 고객명도 역시 문자열로 되어 있고요. 문자열인 고객명 더블 클릭하면 역시 고객명은 행 선반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밖으로 빼고요. 고객번호도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고객번호 더블 클릭하면 행 선반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첫 번째로 차원에 있는 이 문자열을 더블 클릭하면 행 선반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에 있는 매출 수량 수익과 같은 값들은 먼저 더블 클릭하면 역시 이것도 행 선반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밖으로 빼볼게요. 근데 여기 차원에 보시면 배송일자와 주문일자와 같은 날짜 형식들은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면 행 선반이 아니라 열 선반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블로에서는 내장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행 선반에 올려두면 지금과 같이 추세를 보는 데는 이 날짜 형식들은 행 선반이 아니라 열 선반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반대로 저희가 적용해 볼게요. 여기 툴바에 있는 행과 열 바꾸기라는 스왑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세가 나타나는데 이 라인 그래프로 저희가 추세를 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문일자와 같은 날짜 형식은 첫 번째로 더블 클릭하면 행 선반보다는 열 선반으로 배치가 되게 되고요. 이런 규칙들이 내장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툴바에 있는 시트 지우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다시 차원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제품 대분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W 값 세 가지 기준으로 화면이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더블 클릭하면 매출의 합계가 각각의 제품 W 기준으로 테이블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 중분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제품 W 뒤에 들어가면서 같은 제품 W 안에 있는 제품 중분류별 매출 합계 값 기준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제품 W 앞에 지금 현재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요. 제가 제품 W와 제품 중분류는 같은 계층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W와 중분류 기준으로 계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품 W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제품 중분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계층이 있고요. 계층에서 계층 만들기 선택을 하시면 계층 만들기 이름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저희는 여기는 제품 분류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품 분류라는 계층에는 제품 W가 첫 번째, 제품 중분류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행 선반에 보시면 제품 W 왼쪽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표시는 태블로에서 계층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제품 W 앞에 있는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제품 중분류까지 펼쳐졌던 계층이 제품 W 기준으로 다시 접혀지게 됩니다. 제품 W 앞에는 이제 플러스가 생겼는데요. 이건 눌러주시면 제품 중분류까지 펼쳐지게 되고요. 만약에 현재 제품 분류 기준으로 제품 W, 제품 중분류만 있는데 여기에 제품명이라는 필드를 이 계층에 넣고 싶으시면 제품명 필드를 그냥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제품 중분류 밑에 이렇게 라인이 생겼을 때 놓아주시면 계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중분류 앞에는 플러스 모양이, 즉 계층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플러스 눌러주시면 화면이 제품명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는 제품 중분류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더블 클릭하면 행 선반이 아니라 열 선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태블러에서는 제품 W, 제품 중분류 기준으로 지금 행 기준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과 같이 차원이 올라갔을 때는 행보다는 열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만약에 이걸 행 선반에 두고 싶으시면 그냥 다시 드래그해서 제품 중분류 뒤에다가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열 선반에 그냥 둘게요.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저희가 첫 번째로는 같은 제품 W 중분류 기준으로 매출의 합계를 총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총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좌측 사이드바에서 분석 패널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약에 있는 총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분석 메뉴에서 총계 부분에서 필요한 총계를 표시하면 되는데 저희는 왼쪽에 있는 분석 패널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먼저 총계를 마우스 왼쪽 잡고 움직여 보시면 총계에 대한 부분이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품 중분류 기준으로 전체 총합을 보고 싶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행 총합계 기준으로 올려둘게요. 그러면 현재 행은 제품 W와 제품 중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W, 제품 중분류 기준으로 행 방향으로 총계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 방향, 즉 고객 세그먼트 기준으로 총계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계를 드래그해서 열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에 대한 총합계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같은 제품 W 안에서 총계, 즉 소계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계를 드래그해서 소계 위에 올려주시면 지금과 같이 같은 제품 W 안에서 고객 세그먼트별 소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우측에 있는 총계와 하단에 있는 총계를 좌측 상단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먼저 상단에 있는 분석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총계에서 행 방향으로 되어 있던 총계를 제가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총합계가 이제 왼쪽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총합계를 상단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분석 메뉴에서 총계에 있는 열 총계를 맨 위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총계가 좌측과 상단에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준으로 되어 있는 맞춤을 높이 맞추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행 방향으로 지금 테두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 테이블 아무 곳에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총 5가지 서식이 있는데 저희는 네 번째 있는 테두리 서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행 방향으로 되어 있는 행 구분선을 여기 수준을 최대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수준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화면에 대한 세부 수준이 계속 하위로 내려갈수록 이 수준이 더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행 구분선이 수준이 최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 선반에 있는 제품 중분류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제 수준이 제품명까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표준으로 변경할게요. 지금은 제품명까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칸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부 수준까지 더 표현하겠다 그러면 여기 수준을 더 끌어올려 주시면 지금과 같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준은 화면에 펼쳐지는 세부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뷰를 다시 제품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열 방향으로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열 방향도 지금 열 구분선 수준이 없는데 이거를 최대로 늘려주시면 이렇게 지금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고객 세그먼트별 기업 고객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이 테두리를 없애고 싶으시면 패널에 대한 열 구분선을 그대로 두신 다음에 머리글만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저희가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할게요. 자, 이번엔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제품 W 밑에 있는 총 합계와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제품 W 옆에 있는 총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각각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가 총 합계를 전체 합계, 그 다음에 여기 제품 W에 있는 총계는 소개로 각각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총 합계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서식 선택. 여기 총합계에 대한 레이블은 총합계가 아니라 저희가 전체 합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레이블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구 옆에 있는 총계, 사무기기 옆에 있는 총계, 사무용품 옆에 있는 총계를 전부 다 소개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총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총계에서 레이블을 총계가 아니라 소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레이블이 각각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뭘 했냐면 테이블 형태로 어떻게 처음부터 만드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매출의 합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넣어준 다음에 저희가 서식 변경과 그 다음에 총계를 추가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간단한 계산식을 써서 값이 없는 것을 0으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지금은 뭐냐면 여기 2017년 4월에 서울특별시에 대한 홈오피스가 원래 값이 널로 나올 겁니다. 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여기다 저희가 강제로 0이라고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서식 메뉴 닫을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패널로 이동. 자,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 더블 클릭하면 행선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엔 제가 열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끌고 그냥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에는 주문일자 기준으로 연, 월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차원에 있는 밑에 세 번째 주문일자를 윈도우 PC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이고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필드 놓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저희는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연속형 월로 변경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선반에 있는 월 주문자의 아래 세모 옵션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현재는 월 2015년 5월 즉 연속형 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연속형 월을 보여주는 방식을 불연속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있는 체크를 연속형이 아니라 불연속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온 형태는 연속형인데 보여주는 방식은 한 달씩 끊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여기 하단에 있는 불연속형과 연속형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행선반에 있는 월 주물자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연속형에 나타내는 데이트 트렁크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에 있는 날짜 형식은 주물자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불연속형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함수는 date part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즉 불연속형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식은 date part라는 거를 쓰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연속형으로 변경을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내장되어 있는 함수는 date part가 아니라 date trunk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 date trunk 함수를 썼는데 그래서 연속형인데 제가 잘라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여기 표현하는 방식만 불연속형으로 변환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측정값에 있는 수익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일자의 연월 기준, 그 다음에 고객 세그먼트별 기준으로 합계 수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 시도에서 서울특별시만 한번 발라내 볼게요. 차원에 있는 시도라는 필드를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넣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서울특별시만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지금 수익의 합계값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2017년 4월에는 이렇게 값이 없습니다. 왜 값이 없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측정값에 있는 레코드 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레코드 수 기준으로도 보니까 2017년 4월이 비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홈오피스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또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뒤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값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강제로 0으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저희 간단한 계산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차원이든 측정값이든 여기 빈 여백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필드명은 수익 언더바 ZN이라고 쓸게요. ZN은 무슨 뜻이냐면 제로 널이란 뜻이고요. 즉 널 값을 제로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자, 먼저 수익의 합계이기 때문에 제가 sum 수익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lookup이라는 함수를 앞에서다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lookup 함수를 쓴 다음에 식 다음에 offset이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바로 이전과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그 뒤에 거와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1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따로 지금 뭔가 lookup 함수를 써서 비교 대상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리 그대로 있는 값을 그대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숫자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zn이라는 함수로 묶어주시면 넣을 값을 제로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방금 만든 수익 언더바 zn을 드래그해서 여기 텍스트 합계 수익 위에 까만색으로 지금 테두리 생겼을 때 오버될 때 놓아주시면 기존에 있던 수익을 수익 언더바 zn으로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서울의 홈오피스가 넣을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0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는 테이블 형태로 살펴봤는데 거기에 넣을 값이 있을 때 어떻게 0으로 강제 치환을 하는지 간단한 계산식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컨텐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주문일자 연분기 기준으로 매출, 수량, 수익, 할인율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를 각각 구한 다음에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저희가 색상을 입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문일자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지고 와서 대화 상자 필드에서 각각 설정해도 되고요. 저희가 자주 쓰는 거라면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주문일자라는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만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날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필드의 이름은 주문일자 연분기라고 쓰고요. 세부 정보는 저희가 분기 형태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날짜 부분과 날짜 값이 있는데 날짜 부분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date part라는 함수 기준이기 때문에 불연속형으로 보게 됩니다. 날짜 값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 트렁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이 날짜 값 형태로 표현하신 다음에 저희가 하나씩 끊어서 볼 거기 때문에 주문일자의 연분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형태를 불연속형으로 변환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이었던 이 주문일자의 연분기라는 필드가 이제 파란색 불연속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주문일자의 연분기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 테이블 안에다가 저희가 측정값에 있는 매출, 수량, 수익, 할인율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먼저 측정값에 있는 매출 더블 클릭. 그러면 매출의 합계값이 테이블 형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매출에 대한 머리글이 없고요. 왜냐하면 매출의 합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량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텍스트로 들어가 있던 매출이 측정값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 측정값 카드 안에는 매출과 수량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서 머리글도 이제 매출과 수량이 각각 생기게 됩니다. 측정값에 있는 수익 더블 클릭하면 수익도 측정값 카드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번째 있는 할인율을 더블 클릭하면 할인율도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매출과 수량, 수익은 집계를 합계 형태로 볼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합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름은 할인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더해지다 보니까 정수 형태로 지금 20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율이라는 필드는 처음부터 기본 속성을 집계 방식은 평균으로 그 다음에 숫자 형태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측정값 카드에 있는 할인율은 밖으로 빼고요. 측정값에 있는 할인율을 기본 속성을 변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인율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메타서서 5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4번째 있는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변경하고요.
이제 할인율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잡고 움직여 보시면 앞에 집계가 평균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인율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밑에서 5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숫자 형식을 100분율,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는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제 할인율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할인율이 평균 할인율로 소수 자리 첫째 자리까지 100분율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매출 수량 수익 할인율 모두 전분기 대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퀵 테이블 계산을 쓰면 됩니다. 제가 측정값 카드에 있는 첫 번째 합계 매출에 아래 세모 옵션 선택,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퀵 테이블 계산에서 세 번째 있는 비율 차이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매출에 대한 전분기 대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전분기 대비 부분에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도구 설명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기준으로 이전에서 매출에 대한 퍼센트 차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테이블은 전체 기준, 그 다음에 방향은 아래 방향입니다. 즉 이 전체 기준으로 아래 방향인데 그 기준은 이전입니다. 이전.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분기는 2016년 1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51.41%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1분기는 비교 대상인 2015년 4분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량, 수익, 할인율도 전부 다 전분기 대비로 변경해 볼게요. 수량도 아래 세모 옵션에서 퀵 테이블 계산에 비율 차이, 수익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퀵 테이블 계산에 비율 차이, 할인율도 퀵 테이블 계산에 비율 차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안에다가 원래 매출, 수량, 수익, 평균 할인율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여기 측정값 카드에 첫 번째로 놓아 주시면 첫 번째는 매출,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한 전분기 대비가 되고요. 수량, 그 다음에 수익, 할인율도 각각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퀵 테이블 계산을 썼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앞에서 퀵 테이블 계산을 썼기 때문에 테이블 계산을 표현하는 델타 표시, 세모 표시가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보시면 여기 머리글이 너무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바로 캐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 머리글들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있는 이 머리글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 주신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별칭 편집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별칭에 대한 이름을 전분기 대비 매출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글이 바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별칭 편집이 아니라 여기 수량, 네 번째 있는 수량 전분기 대비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머리글도 길고 복잡하지만 여기 측정값 카드에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바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네 번째 있는 합계 수량 부분을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좌측 사이드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 1이라는 임시 필드명이 생겼고요. 여기도 계산 1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필드명은 전분기 대비 수량이라고 쓰면 이렇게 측정값 카드에 있는 여기 필드명과
여기 머리끌도 해당되는 필드명 기준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점 편집 또는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한 필드 머리글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험 강의상 따로 하진 않을게요. 자, 이번엔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전분기 대비 매출 수량 수익 할인율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색상을 같이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크에 있는 이 측정값을 이용을 할 건데요. 제가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색상으로 역할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측정값이 여기 테이블 안에 텍스트 형태로 나타나지만 측정값 이 8개의 값 기준으로도 색상으로 입혀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과 수익은 상대적으로 다른 값들에 비해서 숫자의 값이 크다 보니까 파란색 계열이지만 나머지 6개들은 전부 다 회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색상 범례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덩어리에 또는 한 기준의 색상 범례가 아니라 매출에 대한 색상 범위 하나, 전분기 대비 매출에 대한 색상 하나, 이렇게 각각 8개의 색상 기준으로 구분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값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아래 세모 옵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별도의 범례 사용을 선택을 하시면 색상에 대한 범위가 한 가지가 아니라 8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매출, 수량, 수익, 할인율은 숫자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전부 다 까만색,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분기 대비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딱 2가지 기준으로만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있는 합계 매출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표를 자동이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다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색상은 2단계로 변경, 그 다음에 최소값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검은색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최대값 영역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도 검은색 선택, 그 다음에 OK, 확인. 그러면 저희가 2가지 값이지만 양쪽 전부 다 동일한 값을 매겼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숫자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전부 다 까만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량, 수익, 할인율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저희가 전분기 대비 매출을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딱 2가지 색으로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있는 전분기 대비 매출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단계별 색상은 2단계,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색상이 2가지로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있는 고급 버튼 눌러주시면 가운데 값이 미리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가 표현되고 있고요. 태블러에서는 수익 또는 수익률 또는 profit 또는 profit ratio와 같은 필드들은 이렇게 가운데 값이 미리 0으로 세팅이 됩니다.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전분기 대비 매출에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는 곳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곳인데 여기는 전부 다 오렌지색 또는 갈색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없는 곳은 전부 다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한 비율 차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퀵 테이블 계산과 별도의 범례 사용을 써서 테이블 안에서 전분기 대비에 대한 부분을 색상으로 구분시키는 걸 같이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제가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에서 하이라이트 테이블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마크를 사각형으로 바꾼 다음에 사각형 안에다가 저희가 합계 수익 기준으로 색상을 입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상단 두 번째 있는 슈퍼스토어 데이터로 이용할 거고요. 지금과 같이 2020년 4월 기준으로
지금과 같이 하이라이트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종류를 드래그해서 고객 세그먼트 뒤에다가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시군구를 드래그해서 열선반을 올려주시면 여기 데이터는 서울 시내 25개 구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셀 안에다가 저희가 수익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측정값에 있는 수익을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여기 텍스트 마크에 넣어주시면 합계 수익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2020년 4월만 한번 살펴볼게요. 주물자를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올려주신 다음에 저희가 여기 연도 슬래시 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4월만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수익을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과 마이너스 수익을 기준으로 색상을 칠할 건데요. 그냥 단순히 수익을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어주시면 이게 텍스트에 숫자가 칠해지다 보니까 숫자 값과 그 다음 색상이 명확하게 저희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마크를 사각형으로 변경해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 마크 눌러주신 다음에 각각의 사각형별로 제가 흰색 테두리를 추가해 볼게요. 효과 있는 테두리를 자동이 아니라 흰색으로 지정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사각형 안에다 숫자가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군구가 지금 스크롤로 이렇게 이동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스크롤 이용하지 않고요. 전체 25개 구 중에서 특정한 것들만 제가 필터 걸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색상 범례를 드래그해서 여기 마크 밑에다가 둘게요. 그러면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전체로 한번 본인 PC에 맞게끔 해상도를 조정해서 보고 싶으시면 우측에 보시면 분석 패널이 있는데 분석 패널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넓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속 스크롤이 생기게 됐고요. 자,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보여주고 싶으시면 여기 데이터 원본 밑에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을 저희가 숫자 단위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크에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합계 수익의 RSM 옵션,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서식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숫자를 숫자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는 없음이 아니라 1000을 기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메뉴 찾을게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여기 코퍼레이트, 기업 고객만 한번 살펴볼게요. 코퍼레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이 항목만 유지 선택을 하시면 코퍼레이트에 대한 부분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핏에 맞춰서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샵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샵은 뭐냐면 해당되는 셀보다 숫자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샵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코퍼레이트, 기업 고객 기준으로 고객 세그먼트를 필터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코퍼레이트라는 머리글은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선반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의 RSM 옵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머리글 표시는 해제하시면 이렇게 전체 다 들어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표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대시보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대시보드에서 해당되는 시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크기를 고정된 크기가 아니라 자동으로 변경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워크시트보다 더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각자 PC에 맞게끔 해상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색상 범례는 다른 데로 위치를 변경하시면
이제 다 나올 것 같고요. 자, 다시 워크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총계를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석 패널로 이동하신 다음에 총계를 드래그해서 각각의 제품 중분류 기준으로 총계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총합계에 올려주시면 지금과 같이 총계가 표현이 됐고요. 이 총계를 제가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메뉴에서 행총계를 왼쪽으로 하시면 조금 더 드러날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저희가 색상을 한번 입혀볼게요. 자, 여기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게끔 지금 레이블에 대한 폰트를 조금 줄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총합계 부분은 지금 색상이 여기 수익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 안에 있는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색상 마크 눌러주신 다음에 색상 편집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상표에 맨 밑에 보시면 총계 포함이 여기 하나 생겼고요. 원래 총계를 쓰지 않았다면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총계를 쓴다면 여기 총계 포함도 해당되는 색상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총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색상에 대한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구 기준으로 저희가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제품 중분류 기준으로 수익이 2020년 4월 기준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레이블, 즉 라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익이 가장 나쁜 곳은 여기 왼쪽에 색상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수익 쪽은 오렌지색이 가깝기 때문에 엔벌롭, 즉 봉투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번째 교육은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쭉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크로스탭 형태로 각각 표현한 다음에 서식과 그 다음에 총계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널 값을 0으로 바꿔주게끔 간단한 계산식을 써봤고요. 세 번째는 퀵테이블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전분기 대비를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입히는 걸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한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테이블에 숫자를 넣고요. 그 다음 색상은 사각형 마크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계 포함을 한 색상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끝난 다음에 또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